봅시다. 오늘은 교집합하고 합집합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자. 이건 어떻게 보면 집합의 연산이야,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들 더하기 빼기 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합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배우는 건 교집합이거든. 그럼 교집합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설명을 해줘버리면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 A집합이 있어. A집합. 그 다음에 B집합이 있어. 교집합은 교차된 곳이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A집합과 B집합이 두 개가 겹쳐졌다. 그래서 컵을 뒤집어 놓는 형태처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집합이 1, 2, 3이 있어. B집합이 1, 3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A 교집합 B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겹쳐진 부분이니까 1, 3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 1, 3, 4라고 할까? 이렇게? 1, 3, 4. 그러면 교집합이 1,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요것이 교집합이고, 교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쓸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교집합은 이라고 얘기해 놓으면, X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X는 A집합의 원소, 2고야, 2고. 그래서 영어로는 and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X는 B집합의 원소일 수도 있어야만 한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이것이 조건제시법으로 표시된 교집합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당연히 확인될 수 있는 거야. 봐. 첫 번째가 성질이 뭐냐면, 첫 번째 성질이 A가 B에 포함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B집합 안에 A집합이 쏙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A 교집합 B는 뭐야? A 교집합 B. A하고 B의 교집합이면 A가 되지.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을 연산했는데 하나가 먹었다. 하나로 나왔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A 합집합 B는 뭐지? B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 라는 경우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지? A 교집합 B가 A라면,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A 교집합 공집합은 뭐니? A집합하고, 얘들아, A집합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교집합을 했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래서 걔는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의 반대. A 합집합 공집합은 뭐야? A집합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합집합했어. 라고 얘기하면 A 합집합 공집합은 A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거는 A 합집합 A 교집합 A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야? A가 나오겠지. A가 두 번 겹쳐진 거니까 A 전체적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봐. A 교집합 B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 저 벤 다이어그램 봐. 저 앞쪽에 있는 거. A 교집합 B는 A잖아. 그지? 걔는 뭐에 속해? A에 속하지. A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형태.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도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A 교집합 B하고 얘들아 B 교집합 A는 어때? 같은 거야. 어차피 A를 먼저 읽나 B를 먼저 읽나 같다라고 해서 요거는 교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교집합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합집합이야. 합집합인데 합집합도 어떻게 표시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해 줄게.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어. 라고 할 때 합했단 말이야. 합하기 때문에 빗금친 이 부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빗금친 이 부분.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A 합집합 B라고 컵을 다 집어넣는다. 다 때려 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조건제시법으로 표시하면 X가 A에 속하고 5어야 5어 또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말로 또는 그 다음에 이거나 라는 말이 있으면 돼. X는 B집합에도 속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보자. 1, 2, 3하고 그 다음에 B집합이
1, 3, 4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A 합집합 B는 뭐야? 얘들아, A 합집합 B는 1, 2, 3, 4 다 때려 부으면 되는데 동일한 거는 한 번만 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질 한번 살펴볼까? 성질도 똑같아. 앞에서 살펴봤던 교집합하고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가 A가 B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림은 벌써 앞에서 그려봤으니까 알겠지, 그지? 그랬을 때 A 합집합 B는 뭐야? A 합집합 B는 B가 나오지.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오지? 가만히 있어봐. A 합집합 B는 A 교집합 B는, 얘들아, 교집합 B는 A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다면 반대로 찾아낼 수도 있어야만 한다는 거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합집합 공집합은 뭐가 나와? A 합집합 공집합은 A가 나오겠지, 그지? A 합집합 공집합 우리 앞에서 다 설명해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은 뭐야? 공집합이지 뭐,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문제는 A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들아 맨 처음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A 합집합 B에 어떻게 돼? 포함된다고, 그지? B라고 얘기하는 것도 A 합집합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교환 법칙의 원리 A 합집합 B를 읽나 B 합집합 A를 읽나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교환 법칙의 어떻게 보면 성질을, 합집합도 자리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는 원소의 개수도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뭐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가? N, 그지? A 합집합 B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봐.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전체적인 원소를 세우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이 집합의 원소를 세는 거야. 즉 이게 무슨 집합? A 집합. 그러니까 NA 집합의 원소를 세. 그 다음에 더하기 B 집합의 원소를 세. 원소를 세고 나면 얘들아 여기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교집합의 원소는 몇 번 센 거지? 2번 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을 꼭 빼주어서 얘들아 빗금친 게 2번 있으니까 한 번을 빼주어야 전체적으로 셀 수 있다. 단 이건 A 교집합 B가 있을 텐데 얘들아 만약에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게 0이잖아, 그지? 교집합이 0이니까 굳이 걔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원소의 개수인데 이걸 꼭 굳이 외워야 돼? 외워두면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외우지 않는다고 해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 알았지? 유도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배운 것들은, 지금 배운 개념들은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란 말이야. 상식.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읽어보고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